안녕하십니까. 탭센신의 김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이 진짜 어려워졌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했었을 때, 그럼 이제 가장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내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폭망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탭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330점 이하로 전체 평균을 낮추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14점이 나온다던가 뭐 평균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대신 이게 좀 시험이 쉬웠었을 때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예를 들어 평균 같은 게 뭐 347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좀 시험이 쉬웠다 싶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4일 날 시험이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으로 제가 이제 찝는 건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포를 보면요. 이 점수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원래 같으면 정규 분포면 이게 막 요런 느낌의 것 33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더 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가 왼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70점대에서 300점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럼 도대체 그런 것 같은 걸 어디서 이제 또 그걸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좀 오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 싶으면 이 하나를 틀렸었을 때 깎이는 점수가 좀 덜 깎여요. 하나를 틀렸을 때 깎이는 점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이 어려웠었을 때 평균적으로 14개를 틀리시는 분이 똑같이 14개를 틀리시잖아요, IC에서. 그렇게 되면 점수가 한 15점 정도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개수를 틀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또 바꿔 말하면 똑같은 점수가 나오려면은 한두 문제 더 틀려도 똑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수가 더 틀려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험이 점수를 500점 이상을 받기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590점, 570점 이상을 맞으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개 틀려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틀렸을 때 깎이는 점수가 쉬운 시험일 때는 막 10몇 점씩 빠지는데, 어려운 시험일 때는 이런 것도 한 5점밖에 안 빠져요. 원래 한 5, 6점 빠지거든요. 하나 틀리면. 근데 그거가 쉬운 시험일 때는 15점 빠지다가, 어려운 시험일 때는 요 초고득점 사이에서 하나를 틀렸을 때 5점밖에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고득점을 받는 데는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550을 넘기실 때는 오히려 이렇게 시험이 계속 어려웠으면 좋겠다라고 비시는 게 약간 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내가 뭐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 정도의 사람이다 치면은 한두 문제 틀렸었을 때 데미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반대로 너무 시험이 어려웠는데 그런 시험에서도 한 문제밖에 안 틀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굳이 뽑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험을 이번에 또 150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이 어려운 편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누가 불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갔었을 때, 그럼 바꿔 말하면 298점이 필요하시거나 327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불리한 시험이에요. 가지고 불리하다는 거는 그냥 똑같은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봤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문제를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좀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똑같은 개수를 틀리시도록 노력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런 거를 아시고 이걸 접근하면 되게 좋은 이유가, 어차피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안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33, 35번 절대 안 풀 거고 막 이렇게 저희가 정의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대체로 그런 데서 어렵거나 막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아예 대놓고 안 풀어버리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그냥 그래서 대놓고 안 풀겠다라고 해서 그냥 전략을 잘 세운 분들한테는 시험이 어려운 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풀면 되잖아. 어쨌든 이 시험이 어렵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FC 대시대 김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